멀리서 오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비도 오는데. 거기도 비 왔죠? 네. 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요즘 이 방사능 때문에, 그죠? 이 평소에 비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슬프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욕탕에서라도 비를 맞아야 된다. 자, 올해 지금 달이 무슨 달이죠? 진월이죠. 날은 진일이다, 그죠? 징징 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징징 짜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복잡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다양한 생각으로 수업을 하게 돼. 이게 진날의 특징이라. 여기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은 회사를 옮겨볼까? 한 사람은 저녁에 술을 한잔 할까? 내일 또 서울 가신다고. 아들 보러 가는 생각에, 그죠? 네. 열차표 예매는 다 했습니까? 제 거는 미리 했는데 우리 아저씨가 내려오는 출장 갔거든요. 오늘 자유분이. 근데 저 출장 가시면서 그 표를 부인한테 부탁을 해요? 네, 내일 내려오는 표. 그분 아직까지 건강하십니까? 남자가 뭐 움직이면서 그걸 갖다 부인한테 부탁을 하고 이래. 연망이죠. 그건 이제 순천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도 부산에서는 힘든 일인데. 아무튼 진월의 진날이 돼서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진도는 여러분 지금 몇 주 차죠? 학생들이 몇 주인가를 모르면 선생님이 막 12주씩 땡겨 모아갖고 금방 끝내버립니다, 수업을. 10주차쯤 되는 거. 여러분 40주가 넘죠? 수업하기로 한 날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도의 수업에서 육친 또 이제 또 한 사람 걸고 넘어져야지. 우리 고돌님, 육친 공부는 다 하셨나 그 전에? 개인적으로라든지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육친. 네. 예. 육친의 뜻이 뭡니까? 십신이라고도 하고 십성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는데 육신의 뜻이 뭐예요? 십신은 인간관계의 이런 음식으로 관계가 나타낼 없구나. 때. 근데 왜 육은 뭐 때문에 들어갔어? 응? 그럼 모르네. 그죠? 그 다른 뜻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갑니다.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내일 해올 거를 내일 삼과 순이와 또리의 술래잡기 이러면 낱말 찾기 이걸 해옵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표준 정가를 보시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정가를 보고 자기가 찾고 더 잘하는 아이들은 사전을 보고 하고 그지 우리 때는 사전을 몰랐는데 공부 잘하는 집의 아들은 다르더라고. 엄마 아버지가 사전을 보니까 낱말 뜻 찾기를 사전을 본 거예요. 정가를 보고 안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또 공부를 되게 안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학교 와서 친구 거를 보고 뺏긴다 그죠? 예. 더한 학생도 있죠. 오자마자 가방을 놔두고 집으로 바로 가는 학생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졸업장을 부모님이 타고. 그래도 교우 관계는 좋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육친 공부를 좀 해볼 텐데 이 육친에는 명리학이 대단한 비밀이 좀 숨겨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 오늘은 고돌님 몇 급 육친을 해볼까요? 9급에서 1급까지 있고 1단에서 9단까지 있는데 오늘은 고돌님 몇 급의 육친으로 할까요? 7급쯤. 7급쯤. 다른 분들은 좀 섭섭하실 텐데 어때요? 괜찮습니다. 7급. 네. 자, 여기도 불 하나 달아야 되겠다. 자. 기준을 일단 이렇게 잡겠습니다. 뭐로 놔도 되는데. 이게 일단, 이게 딱 동그라미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다시 해야 돼. 뭔가 밥을 잘못 먹었어. 자.
이 관계는 다 아신다, 그죠? 이 표는 막 마르고 닳도록 보셨죠? 근데 2주차 하는 여러분 바로 뒤따라오는 아침반에도 오늘 입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책값 좀 꼬라봤죠? 네. 명리 공부에 끔 좀 씌워봤죠? 그 아침에 하시는 두 분은 끔이 아니라 이 동네 구경도 안 해봐서 음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라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몇 년 늦게 출발합니다. 근데 기대되는 거는 여러분들보다 1년 수업이 빨리 끝납니다. 그건 딱 80주만 하고 끝날 거거든. 아니, 40주만. 그래서 같은 날 수업을 해서 쫑파티를 할 건데 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개적으로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걱정이시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분하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대신에 원하신다면 평균을 내드릴게요. 그 개인적인 점수가 나오면 싫으면 입안의 평균, 그 아침에 하는 사람의 평균으로만 시험 칠 겁니다, 꼭.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육치는 기준이 있죠. 뭐가 기준이 됩니까, 고돌림? 육친법에는 기준이 있죠. 뭐가 기준이 됩니까? 일간. 아, 예, 일간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을 일간으로 하기로 했다. 근데 답을 해놓고 나면 앞에 학생이 밉죠. 다 아는 건데, 그지? 자, 이제 어떤 일간이 됐든 자기 일간을 중심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이래서 육친을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기준으로 봅시다. 목을 볼 때 화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기 쉽게 제가 다 적겠습니다.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다. 그죠? 한문보다 한글에 익숙해지세요. 이 단계가 지나면 한문을 쓰시면 더 재밌어요. 자, 목을 볼 때 토는 뭐가 됩니까? 정제, 편제. 나중에 어려운 질문 나올 때 대답 못 하실 분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조셈 흉내를 내시면 됩니다. 자, 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정관, 편관. 자, 수는 정인, 편인. 근데 여러분들 뭐 한문 공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편자라는 게 무슨 편자입니까? 치우칠 편자다, 그죠? 정은 발을 정자 쓰죠. 그래서 느낌상에 뭐가 좋아 보이십니까? 정자가 좋아 보이죠? 정자가 편자보다 좋아 보인다, 그죠? 편자보다 좋아 보인다. 치우칠 편자고 쓰기도 이게 편하고, 그죠? 엄청 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선명학에서 발을 정자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왜 안 씁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편보다 정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도가 늦은 기라. 생각이 없어야 돼. 정이 뭔지 편이 뭔지를. 근데 우리는 정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명리학계에 발을 좀 디디고 나면 고서에 보면 요 놈을 예쁘게 봐놨고 요 놈을 좀 불편하게 봐놨어. 고서에. 자, 옛날에 이야기하는 착한 사람은 요즘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좀 덜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옛날에 좋은 거는 지금 어떻다? 별로다 보면 되겠다, 그죠?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자를 안 쓴다, 잘. 근데 잘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누구한테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쓰는 이유를 알아야지. 고돌림이 왜 안 쓸까? 이런 글자 씁니까? 이런 글자 씁니까? 잘 안 쓰죠? 왜 안 쓸까, 그래? 근데 뭐 명리 공부를 한 사람보다 명리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대답이 더 잘해, 어째? 이걸 여러분들은 모독으로 어디 못하는 거가 한번 보링을 좀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급제.
그래서 이건 뭐 한글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리라 봐지고. 자, 이렇게 이제 나라는 놈을 통해서 육친,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육친, 그러니까 친척 관계, 인간관계를,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이름 지어 놨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예전에는, 고전에서는 적어도 3대까지를 육친법에서 설명해 놨는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 할아버지 한자도 잘 모르죠? 솔직히 할머니 한자 더 모르죠? 그래서 영향이 옛날보다 많이 미치지 않아요. 아이들 탓맛은 아닙니다. 이유가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세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대 정도로만 아래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육친을 다 배웠다, 그죠? 배워서 이 육친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육친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힌트. 명리학에서 육친법을 사주명리의 꽃이라 합니다. 지지 현실에서는 인간관계 일을 설명하고 보기에서 통변을 할 때 소설로 멋지게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 육친법입니다. 사주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으로 태어났는데 화를 만났으니 그것도 식상 구분하려면은 내가 플러스 나무인데 플러스 불을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육친법을 명리의 꽃이라 합니다. 통변에서는. 그만큼 우리 주위 생활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달라질 건 없죠. 그냥 나무로 봤을 때 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로, 화가 상징하는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로 이름 붙여놨을 뿐이죠. 그러면 이 육친법을 또 써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사주를 잘 보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12신살이 있고 12운성법이 있다. 그거는 왜 생겼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학생이 이 정도는 돼야 돼. 아니, 그래, 학생들이 힌트를 주는데도 답을 못 써. 사주를 제대로 보기 위한 도구란 말입니다. 근데 이 도구에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대전제로 이 목의 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짝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모두 다가 무법의 도인, 무극의 상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했어. 무극의 상태가 우리 삶 속에 배출된 음양이 펼쳐진 구체적인 모습을 공부하는 거라 했어. 그런데 우리가 오행을 나누고 음양을 나누는 거는 그런 관계를 파악하는 거라 했죠. 이게는 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명리에서 지금 나라는 놈을 잘 보고 싶다. 예를 들어 사주를 잘 보고 싶다. 이게 나도 되고 사주도 되고 일간도 되는데, 명리에서 사주 공부를 아주 예쁘게 해서 편안하게 아주 편리하게 원순간에 캐치를 해내는 데에는 여러분이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 게임이 끝나. 이 말은 자, 우리가 예를 들겠습니다. 앞에 있는 학생이 자꾸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우리 모아가지고 새우깡이라도 사드립시다. 원앙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이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분만을 열을 만난 거 하고 이분의 가족하고 같이 3일 있은 거하고 뭐가 더 잘 알겠어요? 가족하고 같이 있을 때 더 명쾌하게 알게 되겠지. 그 이분의 가족이라 하면 이분한테는 뭐가 돼? 짝이란 말이야. 그죠? 누군가를 파악하는데 이렇게 여기 올 때는 호롤단신 왔지요, 그죠? 우리가 저기 스님이 계신데 스님을 파악하려면
이렇게 온 스님이야 법무사 스님이신지 다른 말 나올래. 화엄사 스님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비주얼로 승복을 입고 계신 분인지 가수인지 저분을 알려면 저분의 짝을 알아야 돼. 여기에 힌트가 있대. 저분의 짝만 보면 돼. 저분은 지금 와 있는 게 가짜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 10% 정도 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목적으로 따지면 90%일 수도 있겠지. 내 요즘 공부 열심히 한다. 와, 나를 좀 90%까지 봐도 이러면 내 봐드리지.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10% 이상 되기 어렵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체에서 10%보다는 크겠지만. 그러면 전체를 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고돌림의 모습만 우리가 클로즈업 해갖고 봐서 알 수 있겠는가? 몰라. 직장에서 연애합니까? 안 되죠. 그죠? 응. 직장에서 그 친구들 관계가 나타나나? 공부 관계가 나타나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언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물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 사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 짝이다. 짝. 이 짝을 알면 공부가 2분의 1로 줄고, 이 짝을 알면 공부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짝을 모르면 다 해야 되죠. 자, 간단한 예를 듭니다. 간단한 예를. 밤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럼 틀려요. 밤의 짝이 낮이에요. 밤의 짝이 낮이란 말이야. 밤을 그런데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낮은 좀 알아. 그러면 낮의 반대 이야기만, 대가 되는, 반대가 아니고 대가 되는 이야기만 맞아, 안 맞아요? 낮은 밝다, 어둡다? 그럼 이제 그냥 이 반대만 말해보세요. 자, 밝다 했어요. 밤은? 어둡다. 예. 낮은 환해요, 안 환해요? 깜깜하다. 깜깜하다. 낮에는 너를 더듬으려면 눈치 봐야 돼, 안 봐야 돼? 밤에는? 안 봅니다. 바로 이 양반은 특별히 공부를 한 게 없어. 근데 한 사람이 낮 이야기만 하니까 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줄여 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네가 설명하는 게 이 짝인데, 짝을 알아서 상대를 파악하는 게 이롭다. 이 말을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게 참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누군가를 알고자 할 때 이 상태로 백날을 만나도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집 식구 다 모아놓고 하루만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가족들이 움직이는데 어떤 분위기로 움직이는지, 잔치를 하는데 몇 평에서 하는지, 음식은 뭐로 먹는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그 육두문자로 시작해서 끝나는지, 고급스러운 단어가 나오는지, 지인적 관계에 원만한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를 육친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육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오행으로 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육친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힌트가 있는데, 목은 양입니까, 음입니까? 이제 여기 7급이라며. 양도 음도 아닙니다. 7급에서는. 9급에서는 양입니다. 그죠? 7급이 내려오면 양도 음도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짝이 있어야 표현할 수 있다. 목의 짝을 아까 한 분이 요 두 개라 그러셨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두 개가 나하고 어떤 관계로 있느냐가 사주 전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어쩌면은 시작이자 끝이 됩니다. 여기 이 공부 안에서 육친법의 7급이 1급, 2급 정도 딱 가면 격국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이 공부로. 이해가 안 되시죠? 이 공부로 바로 격국 공부가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다 알고 계신 건데, 사주는 몇 자다?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사주가 10자라? 8자. 신경질 났습니까?
기둥이 4개고, 그죠? 팔자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배운 걸로 배치를 하면 큰 틀이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음이 몇 개다, 양이 몇 개다? 나눌 수 있죠. 그 다음 또 오행으로 나눌 수 있죠. 근본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쓰는 거는 오행을 갖고 쓰죠. 오행이란 도구를. 구체적인 거. 이걸 다시 나누면 10간 12지가 되는데, 12지를 쓰는데, 이 오행이 8칸에 배분되어서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좀 나와 보십시오. 오행을 8개에 넣어가지고, 목화 토금수의 비율이 가장 적당하게 배파할 수 있는 분 나와 보십시오. 계십니까, 혹시? 제가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으로 모시면 수강료 돌려드려야지, 그죠? 그럼 내가 도로 수강료 내야 되고. 함부로 나오지 마세요. 걱정된다. 이미 사주팔자란 편중된 오행을 갖도록 만들어놨다. 태생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삶의 모양을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재관으로 나누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삶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 뭐 가정을 안 이루어도 성인이 된다면 이 분류로 나누어지고 A타입, B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큰 의미의 격국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나중에 그림을 제가 단순하게 그리겠지만 이렇게 보면 한쪽은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식재지요. 식재. 한쪽으로 보면 관인의 관계가 되죠. 이래서 크게 나누면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조직 생활에 몸담아서 먹고 살지가 나누어집니다. 조직 사회에 몸담고 사는데 레벨이 몇 레벨 정도 될까요? 통상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 9를 많이 쓰면 됩니다. 완전수 전에. 9단, 9급. 그죠? 그러니까 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인간의 등급이 9등급이 있단 말입니다. 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인간의 모습이 9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리를 처음 현실에서 써먹을 때 예를 먹는 게 책에서 보니까 관격 사주라 이래서 명예가 있다, 타이틀이 있다, 조직 사회에 몸담으면 행복할 것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직 사회는 사회인데 수의라서요 좀 됩니다. 장사하면 먹고 살기다 적성을 나눠줬는데 장사를 하긴 하는데요. 여태까지 10번 해가지고 9번 말아먹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처갓집에 덩쳐가 지금 9번째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틀린 겁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유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등급이 몇 개다? 지금 이 시간에 할 거는? 등급이 몇 개다? 그러니까 식신생재의 모양으로 재적 활동을 삶의 포인트로 살아가는 데에도 9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이쪽으로 전향을 해서 산다. 몇 등급이 될 것 같아요? 9등급 밑입니다. 왜 그러냐 냉정하게 따지면 여기에서 물론 어린 시절에 선택을 잘못해서 여기 있다가 절로 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여기 있다가 여기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제외놓고 확실하게 이건 길이 안 나온 거니까 만약 명리학적으로 길이 결정났다 한다면 여기서 9등급이라도 사는 사람이 여기 가면 뭐 9등급이라도 살까? 어렵습니다.
잘 보면 여러분들 장사를 한다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프랜차이즈 김밥천국만을 예를 들어 볼게요. 김밥천국이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사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장이 있죠. 지역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사장이 있겠죠. 지사장이 있으면 구별로 뭐 또 책임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전빵을 차렸어요. 전빵을 차렸는데 그중에서도 아는 사람이라고 음식 잘한다고 주방에 들어가는 사람 돈 좀 더 받죠. 그 다음 배달은 김밥천국에 배달하는 사람은 조직 생활의 9등급입니까? 제적 활동의 9등급입니까? 사람을 나눈 거 아닙니다. 상황을 표현하는 게 이해해 주십시오. 절대로 뭐 사람을 나눈 게 아닙니다. 자, 배달이 뭐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등급으로 따지자면은 제 밑의 일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게 싫다고 일로 쉽게 가지느냐? 물론 인생 역전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 100명 중에 한 명 있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건 또 좋아지는 것은 더더욱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조직 생활을 하는데 가서 조직 적용이 됩니까? 저는 비근한 예로 닭집에서 한 7년 배달을 했던 친구를 봤습니다. 군대도 안 가고. 처음에는 오토바이 타는 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신체적인 뭐 하여튼 언밸런스로 군대는 면제가 됐어. 남들 군대 가 있는 시간만 나는 오토바이 타고 용돈 벌어야지 하던 게 7년을 했어요. 근데 그 닭집에서 배달하면 지엽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도진병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직 생활 할 거라고 나가요. 근데 길어도 2달입니다. 조직 생활을 가도 9등급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모양인데 조직 생활에 9등급도 있습니다. 특별히 결제권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남들이 보면 조직 생활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뭐 시간도 내 맘대로 못 가고 남 잘 때 나는 일해야 되고 남 놀 때 나는 자야 되고 그런 사람이 그게 꼴보기 싫다고 일로 와서 배달돼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배달할 수 있는 분 몇 분 안 되지 싶은데 혹시 이 남산동 지리 다 외우겠습니까?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고 이모 땡겼어. 이거는 그건 이모다 그죠? 식당 이모.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의 이야기를 육친의 응용법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비경급제가 식신상관이면 어떻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배우고 알고 계신 길로 정인의 운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아시는 대로 한 개씩만 좀 불러봅니다. 자, 공부 또 이사 예, 뭐 다 됩니다. 내 그때 그랬다 이러면 되니까. 문서 또 학위 어머니 불러도 그리운 어머니. 태어난 지 3달 된 아한테 인성의 에너지가 들어왔어. 그 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 뭐 마땅할 만한 거. 지가 뭐 이사를 간다든지, 지가 문서를 잡는다든지. 물론 어릴 때 뭐 할아버지들로부터 몇십억 일 유산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인성이 나이 들어서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65세. 아파야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먹고 사는 일에 정지. 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는 거는 이러한 인성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요즘은 책들이 좋아서 다 나옵니다만은 소년 시절에 왔는가, 청년 시절에 왔는가, 장년 시절에 왔는가, 노년기에 왔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편제만을 또 놓고 볼까요? 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본인 남자십니까? 처첩을 그렇게 밝히십니까? 하여튼 처첩. 들어도 김 차장은 요 단어보다 요 차장가 좋지요? 그죠? 아무리 들어도 뭐 정신이 바짝 들어오는. 자, 또 재물도 된다, 그죠? 재물 중에서도 어떤 재물?
광범위한 투기성 재물, 이동성 재물. 자, 편제 자체를 우리는 역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이건 여러분들 역마라도 이야기합니다. 궁금한 건 여러분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아는 것만은 갖고 수업합니다.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분 요만큼만 말했잖아. 나는 더 이상 내가 알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들 알 것만 알면 돼. 이거보다 많아요. 이것도 이거보다 많아. 이 아버지는 어디 갔나? 아버지도 있고. 자, 이렇다. 재물도 되고, 그죠? 자, 이게 15살에 왔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처첩이 생기고, 재물과, 이동성 재물과, 투기성 재물이 생기면서, 우와, 좋은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15살에 왔다면 뭐라고 판단해야 되냐 말이에요. 크게 말씀. 사춘기. 아, 사춘기. 아이고, 요즘 사춘기를 너무 늦게 보시네.